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오늘은 삼성 SDI 100만원 가는 날까지 열심히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뭐 여러 가지를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거는 맨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로 보는 건데요. 볼린저 밴드는 확장과 수렴을 가지고 이걸 주식이 어디로 갈 건가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로 가장 깊이 있게 보는 거는 이 볼린저 상단선과 하단선을 이 캔들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맥락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점이 뭔가 있는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의 캔들이 부딪히고 있고 건드리가 있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게 그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서 간다면 그 자리는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 자리에서 사면 무조건 먹고요. 위로 간다면 무조건 그 자리는 최고 고점에서 파는 자리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자리 같은 경우에 여기 내려왔을 때 볼린저를 빼면 여기서 사면요 무조건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조건 다음날이든 그날이든 최하가에 사면 무조건 먹습니다.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볼린저의 힘입니다. 그러면 볼린저를 볼 때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볼린저의 중심선은 21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1선 위에 캔들이 있으면 20일의 신고가로 해서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사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급락리로는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를 못하는데 스테이트 슬로 보면요, 이렇게 테드가 그 나기 전에 먼저 테드가 납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따라서 무조건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자체로 보면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을 여기다가 하나를 넣어주면요, 정확하게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요, 6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데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데드가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요거를 먹어야 되는, 여기서 중심선에서 여기까지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고 얘를 보고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면 다시 21선 위에 골든크로스는 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가일권 빠져나올 때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이게 61선과의 관계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61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61선을 넣어보겠습니다. 다 빼고요. 자, 61선을 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안 보고도 얘기했던 얘기가 되는 61선 여기는 종료기업이 아니죠. 종료기업이 아닌 60일에서는요, 무조건 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팔아줘야 돼요. 종료기업이 되고 난 뒤에 가열권은요,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돌아서 가지고 올라갈 때 여기서 또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매매 방법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 얘기는 여기에서는 공룡목이 나오고 난 뒤에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가 정해집니다. 정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어질 때 21선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로 벌어지면요 상승으로 나타내는 거, 밑에 있을 때 벌어지면 하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공룡목이 짧게도 나오고 길게도 나옵니다. 이게 길면 길수록요 굉장히 좁아집니다. 계속 좁아져요. 여기서 공룡목이 나왔는데 공룡목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잠깐 확장하는 것처럼 공룡목이 더 줄어들고 있죠. 쪼이 주다가 벌어질 때는
여기서 벌어지는 거랑 여기서 벌어지는 거랑 틀립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거 강력하게 여기 되면 더 강력한 범위로 벌어지는 거고 여기는 여기 되면 강력한 범위로 조금 순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공룡목이 그런 식으로 좀 바뀐다 그러는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한다. 글쎄요, 예측을 뭘로 할까요? 이 스트레이트 슬로 골드 이걸로 예측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일목균형이 없으니 뭐 뭘 갖다 적용시킬 수가 없죠. 이게 딱 한 가지입니다. 볼린저 밴드 수축에 60일 이동 평균선에 종료 기업이 안 되고 있으니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 얘기 말고는 해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위평선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위평선으로 가면요. 여기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가 들어있으니까 이 위평선으로 이렇게 봅시다. 이평선은 뭐 누구라도 다 보는 선인들이니까 여기에서 설명해 줄 거는 없고요. 여기에도 설명해 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있느냐를 설명해 주면요. 여기는 조금 설명해 주는데 세력들은 여기서 이렇게 빼는 것조차도 다 자기네들 계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도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요,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사면 이 높은 가격에서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돈이 한계가 있거든요. 무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들은 뭐 돈이 아예 뭐 찔끔 있으니까 뭐 한 번 사면 없지만 이걸 만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이미 정해져 있는 돈에서 이거를 만졌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불려야 됩니다. 불리면서 또 이렇게 여기서 팔고 여기 와서 또 사가고 또 올라가면 좀 팔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팔아내야 될 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 팔면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여기서 매집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는 저는 찾지를 못합니다. 단지 그런 쪽으로 하는 걸 예상을 할 뿐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세력들이 이렇게 봤을 때 세력들이 지네들이 여기서 빼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자리 오면 무조건 땡겨 올립니다. 땡겨 올려요. 그래서 예, 즉 다시 말해 이 차트를 만들어서 이게 계속 움직이면 이걸 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세력과 같이 움직여서 돈을 버는 또 돈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력들이 올라간다는 신호를 보여줄 때 그 신호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돈을 잡아줘서 같이 힘을 써주는 거죠. 그렇게 힘을 써줄 때 개인들은 팔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그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돈을 못 벌고 나머지 기관과 저거 큰 세력들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에 서 무조건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잘 읽고 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런 데 나오지도 않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해준다면, 우리가 간상 보는 이 ADX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ADX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움직였죠. 그러면 내일의 ADX를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한번 우리가 그려 본다면 이렇게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자, ADX입니다. 자, 이 ADX가 지금 현재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9시가 되면요. 이 ADX가 내일 아침 8시나 8시 반쯤이나 뭐 내일 아침 되면요. ADX가 모양이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잠깐만요.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 ADX 얘는요, 계속 밀어올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ADX의 기준선은 지금 ADX 기준선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20은 ADX 기준선이 아닙니다. ADX 기준선은 12 ADX 기준선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얘는 마이너스는 30의 와가에 붙을 거고요. 플러스는 10에서 위로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이게 주가가 여기서 지금 현재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일목균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 앞날을 예측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올라갈지 뭐 지지선이 여기는 저항만 있지 지지선은 없어요. 지지선이 없다고요. 지지선은 뭐 300일 지지선까지 여우에 있기 때문에 완전 역배열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완전 역배열입니다. 뭐 배열 한 개조차도 올라간 게 한 개도 없는 완전 역배열이거든요. 이 역배열에서 살 수 있는 건 52의 신저가 이거 일목균형에서 말한 그거 말고는 여기가 저가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직도 27을 지나야지 이게 저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뭐 하루 빼 안 지났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게 올라갈 건지를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ADX PDI는 플러스라 그러고 이거는 상승을 나타내는 거 MDI는 마이너스라 해서 하락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락을 갖다가 체크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는 계속 내려올 거고 이렇게요. 플러스는 지금부터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올라가서 이렇게 X를 칠 겁니다. 이 X를 쳐고 난 뒤에부터 얘네들이 모습이 이제부터 바뀌지는 거예요. 이 X가 치고 난 뒤에 올라가는 거의 색깔에 따라서 플러스가 올라가면 상승, 마이너스가 올라가면 하락입니다. 근데 이 X를 쳐놓고는요, 무조건 10개 중에 9개는 속임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속임수가 나와요. 요 X 치고 난 뒤에 속임수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그 X를 쳤을 때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X 쳐놓고 여기 속임수가 여기 나왔죠. 그러고 난 뒤 X 쳐고 또 한 번 X를 치면서 이후에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X 칠 때 뭐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 X 치고 난 뒤에 EX가 나올지 아니면 키스가 나올지 키스 비슷한 게 나올지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락이고 이것도 하락이죠. 이것도 속임수, 이것도 속임수, 이것도 속임수. 긍정적인 속임수는 요게 긍정적인 속임수입니다. 요게 상승으로 가는 속임수고요. 요것도 상승으로 가는 요게 바로 키스입니다. 키스를 해주고 키스를 하고 하락할 것처럼 해놨다가 여기서 X 치면서 속임수를 딱 주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다 X인데 여기는 키스입니다. 여기 키스라 그래요. 요 키스라는 게 우리가 배울 때 이게 나옵니다. 근데 요 키스만 나오지 그 다음 속임수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나올 게 두 가지의 여기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의 변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변수는요. X를 쳐고요. 같이 내려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내려올 때는 조정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조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는 안 나왔죠. X를 안 쳤으니까 여기 나왔는 것처럼 키스를 하고요. 키스를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니로 이렇게 다시 니로옵니다.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키스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요. 요게 1번 요게 상승입니다. 요게 마이너스고요. 요게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안은요, 여기에서 이게 없고요, 이게 없고 그냥 여기서 바뀌는 겁니다. 얘는 그냥 그대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얘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니로 오고 x 치고 같이 니로 왔다가 얘는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 얘는 그냥 니로 오고. 요게 두 번째입니다. 요게 두 번째. 요게 여기서는 안 나오는 것 중에 요게 나오는데, 요게 밑에서 꼭 나올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 나올지 이게 나올지,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요, 다시 재차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그려준 게 요게 두 가지 중에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올라간다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뭐 이거 위평선으로 만약에 이걸 주식을 갖다가 예측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이동평균에서 예측할 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오늘 내가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 드린다 그러면, 여기 올 때 요거조차도, 요 봉 두 개조차도 요 봉이 강력하게 밀어오고 그 다음 봉들이 그렇게 세지 않는다는 것을, 요거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세게 내려올지 약하게 내려올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끝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보려 그러면요, 여기서 ADX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ADX가 들어가고요, PDI는 빼겠습니다. PDI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입니다. 이 부분. 자, 보세요. 이 부분에서 보면요, 여기에 ADX의 기준선은요, ADX의 기준선은 30만 있는 게 아니고 20하고 30, 40이 있는데요. 40은 잘 안 쓰고 30, 40을 쓰는데, 보통은 40에서 굽어 들어오는, ADX에 굽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유,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러워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고, 요 두 개의 봉이 왜 여기서는 봉들이 강력하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강력하지 않느냐, 요게 바로 ADX와 마이너스 MD와의 상관관계가 요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ADX는 변함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MDI가 ADX 여기를 안쪽이라 그러고 여기를 바깥쪽이라 그럴게요. 옆 바깥쪽으로 해서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차이 나는가 하면요, 이 바깥쪽으로 갈 때는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게 강력하게, 강도의 힘이 굉장히 센 거고요, 여기는 강도의 힘이 약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PDI가 됐든 MDI가 됐든 ADX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요, 이미 힘은 많이 썼다는 얘기고, 어떤 경우에는요, 여기에 들어와서 바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얘는 올라가더라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 이렇게 꺾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앞전에 찍어놓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보면 되고요. 오늘 너무 많은 걸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데,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약해진다. 거기서 다시 30으로 내려가면 이게 플러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면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선물로 볼 때는 양방향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강도 차이는 ADX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있는 거에서 따라 틀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요일 날 또 변함이 있으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